안녕하십니까 건패스 회원 여러분, 통하는 과학 상통과학 선생 방철환 선생입니다. 자, 오늘은 2017년 제1회 고등과학 기출문제 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 자연계에서 존재하는 기본 힘 중에서 크기가 가장 큰 것은, 이렇게 지금 주어져 있는데, 자연계에 존재하는 네 가지 힘이 있는데 강력, 양력, 전자기력, 중력. 그럼 힘의 크기부터 얘기를 하자면 강력. 가장 크기가 큰 게 강력. 이 강력이라는 얘기는 핵 사이에서 작용하는 힘, 그러니까 우리가 핵이라고 얘기하는 건, 즉 원자에서 핵과 전자로 나누어지는데 핵에서 작용하는 힘을 우리가 강력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핵은 또 어떻게 구별이 됩니까? 양성자와 중성자. 그 다음에 양성자와 중성자는 또 쿼크라고 하는 것으로 구성이 되는데, 양성자는 U, D, 어쿼크 2개, 다운쿼크 하나, 중성자는 U, D, 어쿼크 하나, 다운쿼크 2개. 즉 양성자 하나를 이루는 쿼크에서 여기서는 업쿼크와 2개와 다운쿼크 하나, 그래서 이렇게 묶어내는 힘을 우리가 강력, 핵 안에 아주 강력하게 쿼크를 묶어내는 힘을 강력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양력이라고 하는 것은 약한 상호작용, 그 다음에 전자기력이라고 하는 것은 전기력과 자기력을 의미하는 거고, 그 다음에 중력. 그러면 힘의 크기로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어느 게 제일 크다? 강력. 자, 그 다음에 크기가 큰 게 전자기력, 그 다음 큰 게 양력, 그 다음에 제일 작은 것이 중력이라는 힘이 가장 약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연계에 존재하는 가장 기본 힘, 크기가 가장 큰 것은 강력해서 정답은 3번이 답이 됩니다. 자, 다음 문제 하도록 할게요. 자, 2번.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센서는 이라고 주어져 있는데, 빛 신호를 전기 신호로 바꿔준다. 그 다음에 텔레비전 리모컨 수신기에 사용된다. 자, 여기에 지금 중요한 힌트가 있는데, 빛을 전기로 바꿔준다. 빛을 받아서 전기로 바꿔준다. 빛에 관련된 거니까 광 센서에 해당이 됩니다. 이 원리는 우리가 여기서 광전 효과라고 얘기를 하는데, 빛을 받으면 전기로 바뀌어지는 게 광전 효과입니다. 그 다음에 압력 센서라고 얘기하는 것은, 지금 선생님 여기 터치 스크린인데 이렇게 지금 눌러서 압력을 받았을 때 작용을 하는 것을 압력 센서. 화학 센서는 우리 화재 경보기 같은 거, 예를 들어 화재 불이 났을 때 연기가 와서 어떤 기체 물질, 화학적 물질이 왔을 때 되는 거 화학 센서. 아니면 그 농도를 측정할 때, 예를 들어서 뭐 소금물의 농도를 측정하는데 이렇게 담궈서 여기 얼만큼이 들어있지 하는 부분, 화학적 물질을 이용한 거 화학 센서가 되고, 가속도 센서는 관성의 원리를 이용한 건데, 즉 우리가 핸드폰에서 이렇게 화면을 기울이게 되면 핸드폰의 화면이 막 전환이 된단 말이야. 그게 우리가 가속도 센서를 이용해서 핸드폰의 화면을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빛 신호를 전기 신호로 바꿔준다. 광 센서가 답이 됩니다. 자, 다음 문제 하도록 할게요. 자, 3번 문제. 그림과 같이 크기는 같고 질량이 다른 물체 A, B, C를 같은 높이 H에서, 여기서 봐야 될 게 같은 높이 H에서 가만히 떨어뜨렸을 때 바닥에 도달하는 순간에 운동 에너지가 가장 큰 거. 자, 운동 에너지 EK는 2분의 1 mv 제곱이 되는데, 자,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지금 질량이 크지만 같은 높이에서 떨어졌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얘기는 속력은 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질량이 크던 작던 질량에 관계없이 같은 높이에서 떨어지게 되면 속력이 같게 되는데, 그럼 속력이 같게 되니까 질량이 클수록 운동 에너지가 크게 되니까, 그러면 여기서 운동 에너지가 제일 큰 건 C가 답이 됩니다. 만약에 운동 에너지가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한다면, 뭐 예를 들어서 역학적 에너지야. 역학적 에너지는 포텐셜 에너지,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의 합을 물어본 거기 때문에, 그때는 역학적 에너지 보존의 법칙에서 역학적 에너지는 모두 같다. 만약에 포텐셜 에너지, 위치 에너지를 물어봤다. 위치 에너지는 9.8 mh, 무게 곱하기 높이가 되는데, 이때는 같은 높이에서 질량이 제일 큰 C가 위치 에너지가 제일 크게 됩니다. 그래서 3번 답은 운동 에너지를 물어봤기 때문에
중요한 얘기, 같은 높이에서 떨어졌을 때 바닥의 지표면에서의 속력은 모두 같다. 그래서 질량이 클수록 운동 에너지가 크다. 그래서 정답은 C가 답이 됩니다. 자, 다음 문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 다음 중 정보를 재생할 때 레이저 빛을 이용하는 것은? 자, 정보를 재생할 때 레이저 빛을 이용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 정보를 재생할 때 빛을 이용하는 것은 CD가 됩니다. 자, 그래서 빛을 이용해서 정보에 관련된 거는 CD, DVD, 블루레이 디스크 같은 게 있고, 그 다음에 자기장, 자기를 이용해서 정보를 저장하는 건 여기에 있는 자기 테이프, 그 다음에 하드 디스크 같은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전기를 이용해서 정보를 재생하는 것, 정보를 저장하는 것은 USB, 플래시 메모리 같은 것 등이 있는데, 자, 답은 1번이지만 우리 마이크의 역할은, 자, 소리 신호를 전기 신호로 바꿔준다. 그래서 이때 적용되는 법칙이 패러데이 법칙이라는 것이 적용이 되고, 패러데이 법칙. 건전지를 이용하는 것은 우리가 화학 에너지. 그 다음에 자기 테이프를 이용하는 것은 자기장을 이용한 성질이다. 그래서 4번 빛을 이용하는 것은 CD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답이 됩니다. 자, 다음 문제 하도록 할게요. 자, 그림은 열기관의 일의 순환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은 옳은 것. 단, 흡수한 열은 Q1, 고열원에서 방출한 열은 Q2. 그럼 이 방출한 열 Q2라고 얘기하는 것은 열기관에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하게 됐을 때 그때 남은 열이 Q2가 되고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게 열 효율. 우리가 열을 썼는데 얼마만큼을 썼느냐? 얘는 공급된 열 Q1분의 Q2 곱하기 100. 다시 선생님 잘못했어요. 자, 다시 열 효율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공급된 열 Q1분의 한 일이 W니까 W 곱하기 100. 자, 그럼 이 W라는 얘기는 Q1 빼기 Q2, Q1 빼기 Q2가 한 일이 되는 거기 때문에, 자, 이에 대한 설명 옳은 거. 그럼 Q1하고 Q2가 있는데 어느 게 더 큰가요? Q1 값이 Q2보다 크게 되죠. 왜? 일을 하게 되는 거니까. 그럼 W는 Q1-Q2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답이 되고, W가 W가 클수록 열 효율이 높은 거고, Q2는 열기간, 이거 오탑니다. Q2가 0. Q2가 0이라는 얘기는 100% 일을 했다는 얘기인데 100% 일을 할 수 있는 열기간은 절대 없습니다. 에너지 보존의 법칙에 의해서.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답이 됩니다. 자, 다음 문제 하도록 할게요. 자, 광통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시오. 그럼 광통신이 뭔지 알아야 되는데, 광통신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빛을 이용한 통신을 우리가 광통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빛을 이용해서 광통신을 이용하는데 간단하게 구조를 그리게 되면,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있는 내부에 있는 것을 우리가 코어. 자, 겉에 이렇게 있는 것을 클래딩이라고 얘기를 하고, 빛이 코어에서 이렇게 들어갔을 때 클래딩 쪽으로 가지 않고 코어 쪽으로만 전달을 돼서 빛을 전부 다 지금 여기서 뭘 시켰습니까? 반사를 시켰죠. 전반사의 원리를 이용을 했고, 자, 요 전반사에 이용한 원리는 굴절의 원리를 이용한 겁니다. 빛에서 굴절. 그래서 굴절이 될 때 이 코어와 클래딩의 굴절률이 다른데, 미란 매질, 코어가 미란 매질이고 클래딩이 소환 매질인데, 미란 매질 코어, 자, 소환 매질 클래딩. 자, 미란 매질 코어는 굴절률이 크다. 소환 매질 클래딩은 굴절률
N 값이 자, 작다. 자, 그럼 여기 상태에서 문제를 한번 풀어보면 무선통신이다. 무선통신은 아닙니다. 무선통신은 우리가 전파를 이용한 게 무선통신이고, 광섬유, 지금 여기 그린 게 광섬유고 전반사의 원리를 이용한다. 그래서 4번 니은 디귿이 답이 됩니다. 자, 다음 문제 하도록 할게요. 자, 7번 문제. 자, 다음 중 양성자를 구성하는 기본 입자는 이렇게 물어봤는데, 아까 1번 문제 풀이를 하면서 선생님이 얘기를 했는데, 자, 양성자와 중성자는 뭘로 되어 있다? 쿼크로 구성이 되어 있다. 자, 다시 한번 양성자는 UUD, 중성자는 UDD. 그래서 쿼크로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답은 1번. 그럼 이 쿼크를 묶는 힘, 양성자를, 중성자를 묶는 힘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한다? 강력이라고 얘기를 한다. 강한 핵력, 핵 안에서, 아주 좁은 범위 안에서 강하게 핵에 있는 입자를 묶어내는 힘, 강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다음 문제 얘기를 하도록 할게요. 자, 8번. 자, 그림은 물 분자의 전자 배치를 나타낸 것이다. 이렇게 돼 있고, 공유전자쌍의 개수는 그럼 물이라는 얘기는 산소를 중심으로 수소가 이렇게 전자를 공유했는데, 이것을 우리가 공유전자쌍.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지금 공유하지 않은 전자가 있는데, 얘를 비공유 전자쌍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 분자를 보통 그림을 그린다라고 치면 이렇게 그림을 그리는데, 산소, 수소 이렇게 그림을 그리게 되고, 여기는 공유 전자쌍, 여기에 비공유 전자쌍이 이렇게 있게 됩니다. 그래서 공유 전자쌍의 개수는 몇 개? 2개. 그럼 비공유 전자쌍의 개수도 2개. 그리고 여기에서 이렇게 일어난 것을 공유 결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다음 문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9번 문제.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고분자 화합물. 여기서 고분자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우리가 굉장히 분자량이 큰 거, 분자량이 굉장히 완전 큰 거. 그래서 우리가 보통 분자량을 10,000 이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탄소로 이루어진 분자 같은 경우는 탄소 한 800개 이상 정도 됐을 때 우리가 보통 고분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 중에서 축합중합체이다. 질기구 탄성이 있어 스타킹의 원료로 사용된다. 그럼 질기구 탄성이 있고 스타킹, 축합중합체다. 이거는 우리가 나일론이 축합중합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에틸렌과 PVC 같은 경우는 첨가중합체입니다. 자, 첨가중합체. 자, 첨가되었다라는 얘기는, 첨가중합은 이중결합이나 삼중결합이 있었을 때 첨가중합체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아미노산도 여기서는 축합중합을 하고 있습니다. 축합중합. 자, 아미노산도 축합중합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문제의 조건이 탄성이 있고 스타킹의 원료로 사용된다라고 해서 나일론이고, 축합중합에서 조금 더 얘기를 하자면, 축합이라는 말은, 자, 축소돼서 합쳐졌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뭔가 축소, 줄어들었다라는 얘기는 뭔가 어떤 물질이 빠지는데, 보통 물이 빠져나오게 됩니다. 자, 물이 빠져나오면서, 자, 선생님 여기 간략하게 한번 그림을 그려볼까요? 자, 아미노산을 가지고 한번 보게 되면, 아미노산은 여기에 COOH 있고, H 있고, N에 H2 있고, 그럼 이쪽도 마찬가지. C에 여기 알켭이라는 게 있는데, 여기에 N에 H, 여기에 COOH 이렇게 있는데, 자, 여기에 OH하고 H하고 이렇게 물이 빠져나온단 말이야. 이렇게 물이 빠져나오면서 얘